네. 2024년 주니어 세계선수권 신지아 편을 할게요.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굉장히 고민입니다. 일단 대략적으로 뭐 프로토콜에서 좀 긁어봤어요. 예. 구성 요소, 기초점, 가산점, 최종 점수, 채공 시간하고 회전 소요 프레임도 이렇게 다 따로 제가 측정해서 넣었고요. 예. 근데 먼저 네. 일단 연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쇼트가 끝나고 나서 할 말이 참 많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점프를 먼저 보고 들어갈게요. 자, 이 점프 느린 화면 먼저 보고 들어갈게요. 자, 느린 화면이에요. 자, 이것만 딱 보고 나서 제가 할 말이 무진장 많아졌어요. 고작 점프 하나 보고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느껴집니까? 이 점프가. 네. 점프 높이 잘 나왔고, 잘 착지했고, 깔끔하게 성공했고, 기껏해야 할 수 있는 생각은 유스 때와는 달리 펜스와 거리가 있네? 여유가? 펜스와 부딪히거나 할 법한 그런 불안감이 없네 정도일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라이트한 피겨 팬들이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사고죠. 이 점프에서 신지아가 나아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종합선수권이나 유스 때보다 나아졌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동안에 최근 1, 2, 3년간을 통틀어서도 나아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나아진 부분들을 설명하려면 뭐가 나빴었는지를 설명해야 돼요. 뭐가 나빴었는지. 그래서 이제 그 나빴던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적어 나가 볼게요. 적어 나가기보다는 예. 자, 지난번에 일단 뭐였죠? 원래 신지아의 경우에 이 쇼트에서 이 쇼트에서의 트리플은 항상 맨 앞이었어요. 지난 시즌에도 그렇고 이번 시즌도 그렇고. 다만 지난 시즌은 이게 러츠였죠. 지금은 플립이고. 왜냐? 작년에는 단독 플립이 과제였으니까. 예. 아니지. 지난 시즌은 이게 단독 루비였죠. 과제가. 지난 시즌이. 루비 과제였기 때문에 여기가 러츠가 왔었는데 이번 시즌은 러츠가 과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플립이 왔어요. 근데 지난 시즌에 여기 러츠나 이번 시즌 플립이나 항상 어느 정도의 수치가 나왔냐면 0.58에서 0.59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이 대회에서 처음으로 0.63이 나왔어요. 여기서 0.63. 사실 이거면 그냥 김연아가 트리플 플립 트리플 토를 뛰던 당시에 트리플 플립과 채공 시간과 점프 높이가 거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거의. 그냥 이렇게 수치만 얘기하고 가면 5가 되겠지. 5. 근데 여기에는 좀 여러 가지로 할 얘기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아요. 뭐부터 얘기해야 되지? 예. 자, 일단 신지아가 지난번에도 그랬고 최근에 좀 뭐라고 할까? 주로 펜스에 가깝게 붙어서 불안불안했던 모습들이 있죠. 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난번에 무슨 얘기했냐면 트랜지션 빼버리자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실제로 여기서 뺐어요. 트랜지션을. 동작들 일부를 뺐습니다. 자, 여기서 트랜지션을 거의 안 넣고 예, 여기서 바로 점프를 들어가요. 자,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점프를 뛰는 도약 포인트가 빨라지겠죠. 자, 이 흰색이 링크작으로 치면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뭔가를 하다가 점프를 뛰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도약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져서 도약 포인트가 빨라졌죠. 도약 포인트가 빨라지니까 펜스하고의 거리도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죠? 자,
펜스하고의 공간의 여유가 생겼더니 갑자기 이런 수치가 나오네요. 이런 수치가. 자, 그러면 이 0.63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언제였는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신재하가 작정하고 뛰면 0.63 낼 수 있다고 제가 얘기했었죠. 러처 플립에서. 채공시간 0.63을 낼 수 있는 피지컬이다 얘기했었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신지아하고 이혜인, 김채원의 이 러츠 비교할 때 0.55에서 0.61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건 뭐냐면 실제 대회에서는 0.63이 안 나왔었어요. 그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0.63을 낼 수 있는 피지컬이라고 얘기를 해왔어요. 그건 왜냐면 신지아가 전력으로 뛰질 않았거든요. 그동안 이 점프에서도. 그 다음에 프리레에 와서도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뛰는 점프들은 체력을 쓴 상태잖아요. 중후반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력으로 뛴다라는 가정이 성립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요 점프에서 그런 수치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동안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펜스와 거리가 여유가 생겼고 나왔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본다면 제가 0.63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그 영상에서 0.63이 나오면 안 된다는 말도 했어요. 0.63이 왜 나오면 안 되냐? 예. 김연아보다 회전이 빠르기 때문에 0.63이 나오면 회전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했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방향으로 목의 중심이 흐르고 있다. 즉 도약 방향이 이 방향이다. 공중에서 떠와요. 그죠? 그랬을 때 날이 보통 토픽이 내려왔을 때가 요 정도라고 치면 그 다음에 날이 내려 앉을 때 여기까지 왔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서 더 돌지 않고 요렇게 빠져주는 것이 좋은 착지거든요. 좋은 착지 라인인데 그동안의 신지아는 이것이 더 추가로 돌아갔어요. 추가로 돌아가면서 이 6시를 침범하면서 이런 라인을 그린다든지 하는 문제가 자주 있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모든 점프에서 나왔던 거예요. 신지아가. 그런데 이 현상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언제겠어요? 자, 토픽이 닿았고 돌아서 날이 닿았어요. 그 다음에 추가로 돌아서 6시를 넘어갔다. 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회전을 채우기 쉬운 점프일 겁니다. 회전을 채우기 어렵다면 이것이 여기서 형성 안 되고 여기서 이렇게 형성되면 추가로 돌아도 6시를 침범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더블 악셀에서 이 문제가 가장 심각했고 제가 지난 시즌에 신지아의 악셀 착지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할 때도 이 부분을 지적했던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제 말 뜻? 대략. 자, 그랬는데 이번 시즌 들어서 러츠 플립에 힘을 더 주기 시작했고 그럼 러츠 플립의 회전이 지난 시즌보다 더 잘 회전을 채우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러츠 플립에서도 이것이 6시를 침범하는 경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대략 0.6초 근처 전후였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0.63이 나올 수 있어도 0.63이 나오면 안 된다고 했던 이유예요. 근데 0.63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느린 화면을 가서 자, 이 0.63짜리입니다. 플립. 자, 공중에서 띄어서 자, 잠깐만요. 다시. 네. 잠시만요. 어디 갔냐? 자. 이건 곤란하다. 자, 그냥 여기를 기억하세요. 요 포인트. 토픽은 여기서 됐습니다. 자, 이 빙판에 토픽한 지점에 흔적이 남아서 저한테는 보이거든요. 여러분 화면에는 안 보이겠지만, 자, 예. 여기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보면은 이 날이 6시를 안 들어왔죠? 그럼 과거에는 여기서 토가 닿고 딱 하면 이게 넘기면 지금 6시를 살짝 모자라잖아요. 그죠? 그럼 과거에는 이 토 끝이 여기서 돌아갔단 말이에요. 이게 돌아갔어요. 근데 잘 보면 안 돌아가요. 안 돌죠. 안 돌고 요렇게 빠지죠. 그죠? 여기서 이렇게 빠지잖아요. 예. 자, 이게 왜 이럴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그동안 발뒤꿈치가 돌아가는 문제는 왜 나왔느냐를 얘기해야 되거든요. 왜 나왔느냐? 발뒤꿈치가 돌아가는 건. 자, 일단 요경으로 볼게요. 자, 요거는 악셀인데, 악셀은 또 약간 돌아갔어요. 자, 잘 보면. 자, 여기서 과거에는 어떤 경우였냐면 이 왼쪽 다리 있죠. 이 왼쪽 다리가 이 오른쪽 무릎을 여기를 감싸고 어깨가 돌 때 이게 이렇게 빠지면서 오른쪽 무릎을 요로 끌어당겼어요. 그러면서 이 발뒤꿈치가 돌아갔다고요. 근데 지금 보면 살짝 풀려 있죠. 예. 그래서 과거보단 좀 덜한 거예요. 그러나 이 오른쪽 무릎이 가운데 몸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게 습관은 남아있어. 지금 순간 틀어졌죠, 이렇게. 예. 예. 틀어지면서 발뒤꿈치가 돌아가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정작 악셀에서는 이 문제가 또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자, 이게 떴죠, 이미. 뜨면서 이 무릎을 요로 다 들어당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들어 올려지면서. 그리고 이 무릎이 들어가지 않았고 발뒤꿈치도 안 돌아왔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보다도 더 아슬아슬하게 회전을 많이 채웠어요. 당연하잖아요. 0.63짜리인데. 0.63에 13프레임 초반대란 말이에요. 13.2프레임 대니까 회전을 더 채우겠죠? 과거에는 이렇게 떨어져서 날이 요렇게 닿았다면 그냥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날 닿을 때까지조차도 안 돌렸어요, 아예. 그러니까 이거에서 요걸로조차도 안 돌리면서 떨어져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정작 착지 라인이 깔끔하게 빠졌습니다. 자, 펜스하고 거리가 생기니까 생겨난 일이죠. 물론 이게 펜스하고 거리가 생겨났기 때문이냐는 조금 의문이긴 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일단 펜스와의 거리가 생기니까 이전보다 눈에 띄게 채공 시간이 올라갔어요. 이건 뭐다? 이 점프에 힘을 더 많이 줄 수 있었다 라는 것이고, 아니면 애초에 이번에 트랜지션을 없애는 김에 점프 높이나 이런 임팩트, 스케일을 이용해서 가산점을 노리겠다라는 전략을 미리 짜고 왔을 수도 있죠. 어떤 것이 진짜 원인인지는 모릅니다. 저는 그냥 다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트랜지션을 없앴고 펜스와 거리가 여유가 있었고 채공시간 더 잘 나왔고, 그럼과 동시에 펜스와의 거리가 생기니까 급하게 돌아 나가려고 하는 듯한 움직임이 없어졌다. 그로 인해서 착지 라인이 더 깔끔해졌다 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좋아졌던 거. 그동안 제가 김연아래 신자에게도 했던 얘기, 김유재에게도 했던 얘기, 김유성에게도 했던 얘기. 상체가 눕는 거, 착지하면서. 자, 상체가 안 누웠어요. 착지하고. 그죠? 안 눕고, 네. 연결 토룹으로 들어갔다. 물론, 신자의 연결 토룹은, 솔직히 말할게요. 이거 플립은 거의 김연아급의 점프 높이가 나왔는데, 트리플 토룹, 연결 토룹은요, 형편없어요. 냉정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결 토룹을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김연아나 아사다마오 같은 특수한 케이스가 잘 나온 거예요. 그리고 폴리나 추루스카야 같은 애들이 희한하게 연결 트리플 토의 채공 시간이 좋았던 거지, 대부분의 선수들, 쿼드 토를 뛰는 선수들조차도 연결 트리플 토는 채공 시간이 잘 안 나옵니다. 대부분. 그걸 아셔야 돼요.
참고로 김연아가 여기에서 뛰었다면 이게 0.58초가 나오죠. 대신 회전 속도가 느리고요. 예. 신지아의 경우 요 연결 트리플토가 13프레임이다라는 거는 빠른 겁니다. 아시겠죠? 빠른 편이에요. 연결 트리플토는요. 단독 트리플토에 비해서 채공 시간을 만들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예를 들면 어떤 선수가 단독 트리플톱을 가랑하게 뛰었어요. 그랬더니 0.64초가 나왔는데 연결 트리플토는 0.52초가 나온다든지 하는 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지아의 이 연결 트리플토는, 그리고 신지아의 토룹 자체가 점프 높이를 만들기 힘든 메커니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지아의 여러 스탯을 보고 트리플 악셀은 지금도 몇 달 연습하면 꽤 뛸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 최소 몇 달을 투자하면 지금도 가능합니다. 안 늦었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보기에는 밀라노 올림픽 때까지 무기로 쓸 수 있을 만큼 만들 수 있다고 보여지는 스탯이라고 한다면 커드 토롭은 그냥 꿈을 깨야 돼요. 커드 토롭 안 됩니다. 신지아. 커드 플립 안 됩니다. 자꾸 요즘 인터넷에서 이상한 개소리 하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신지아의 러처 플립 메커니즘은 회전 속도가 커드를 뛸 수 있을 만큼 나오지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예. 어찌됐든 제가 예상했고 한 번도 나와주지 않았던 수치가 이번에 나와줬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은요. 러츠 플립에서 전반적으로 지난번 대회들에 비해서 회전 속도가 미묘하게 느려졌어요. 그리고 채공 시간은 전반적으로 좋아졌습니다. 7번째 러츠인데 0.59초가 넘었어요. 제가 그동안 생각하고 있고 판단해왔던 신지아의 피지컬보다 약간 더 상회하는 스탯을 보여줬어요. 대신 회전 속도가 느려졌어요. 네, 회전 속도는 전반적으로. 자,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해봐야 돼요. 자, 이 첫 번째 요 점프에서. 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무슨 얘기 했습니까? 신지아의 이거 동선 수정 좀 하자라는 얘기 했죠. 동선 수정. 그러면요, 이 동선이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제가 말하는 동선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오는 이 경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이 경로 플러스 이 경로를 지나가면서 가속을 몇 번 붙이는지, 어떤 동작을 하는지, 어떤 트랜지션을 넣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얼마나 빠르게 수행하는지, 그래서 도약 포인트가 어디에서 뛰어오르는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제가 말하는 동선이에요. 점프 동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신지아의 약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 단점을 좀 언급해야 됩니다. 사실 저는 이번 시즌 시작하기 전에 비시즌 때 신지아가 쇼트는 좀 더 템포가 있거나 리듬감이 있는 프로그램을 해주길 바랬어요. 왜냐하면 신지아가 그런 걸 하면은 상당히 힘들어 할 거거든요. 왜? 그런 걸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예. 프리를 템포가 있는 걸 하게 됐을 때 그걸 소화할 만큼은 안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교적 짧은 쇼트에서 그걸 하면서 약점을 좀 극복해가는 모습을 보길 원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그냥 신지아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적당한 템포의 프로그램을 선택했죠. 예, 저는 그게 안타까워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냥 단순하게 김연아가 트리플 플립 트리플 토를 뛰던 시절의 쇼트, 예를 들면 죽음의 무도와 비교를 하면은요, 사실 이 트리플 트리플 들어가는 이 동선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김연아의 경우에는 여기서 활주 가속을 막 붙였다가 트랜지션 할 거 다 하고 뛰거든요. 그리고 김연아가 뭐 신지아보다
점프 높이가 낮은 것도 아니고 비거리가 짧은 것도 아닌데 패스하고 거리가 널널해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제가 굳이 비교를 안 할 건데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김연아의 경우는 여기서 훨씬 더 빠른 스피드로 트랜지션 넣을 거 넣고 점프를 들어가는 데까지가 동작들 전환이 빨라요. 네, 동작의 전환이 빨라요. 이 말은 뭐냐면 자세를 바꾸고 방향을 틀고 점프에 들어가는 데까지 걸리는 준비 시간이 훨씬 짧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0.63이 나와서 김연아의 플립과 점프 높이가 비슷해졌다고 해서 신지아가 김연아 레벨이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예전에도. 트리플 러츠 트리플 토를 뛸 수 있다고 해서 이제 김연아 레벨이 됐다라거나 김연아와 비슷한 수준의 선수가 됐다라는 건 엄청난 망상이에요. 그건 망상입니다. 망상. 단순히 채공 시간만 보더라도 김연아라면 이게 0.64, 0.58일 거예요. 그냥 냉정하게 비교하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훨씬 더 자연스럽게 트랜지션 넣고 활주 가속하고 점프 도약 포인트도 더 집어넣고 착지하고서도 펜스와의 거리가 있고요. 여유가 있고. 즉 그런 동작 전환이 신지아가 은근히 빠르지 않습니다. 국내 여싱하고 비교한다 해도 솔직히 말해서 빠르다고는 말 못해요. 느리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죠. 제가 만든 영상 중에 스피드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스피드. 여싱에게 스피드가 왜 중요하냐. 물론 남싱에게도 중요하지만 그 스피드가 단순히 활주 속도가 아니라는 얘기를 했었죠. 제가 이번에 그 쇼트하고 프리하고 라이브 생중계를 보는데 우리나라 국내 팬들이 막 채팅을 달고 있어요. 아, 신지아 거 보고 시마다마오 거 보니까 시마다마오가 막 느리다 그러는데 아휴, 답답해요 정말. 시마다마오의 연기가 느리다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활주 스피드만 본 거예요. 전체적인 동작 전환이 시마다마오가 훨씬 빨라요. 불편합니까 이런 말이? 불편하면 뒤로 가게 하면 돼요. 즉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신지아가 약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형태에서 요렇게 와가지고 그냥 김연아와 비슷한 동선을 그리고 최대한 긴 대각선 거리의 활주 동선을 해도 트랜지션 넣고 트리플 플립 토롭을 뛸 때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이 0.63이라는 수치는. 좋은 의미로는 신지아가 이 수치를 기록하고 뛸 수 있을 정도의 피지컬이 된다는 게 증명이 된 부분도 있고 심지어는 0.63을 기록하고서 또 이 6시 방향을 침범해서 라인이 틀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끔 이 착지 라인에 대한 수정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고 여러 가지 좋은 발전 사항들도 보이지만 동시에는 트랜지션 넣고는 이렇게 되지 못할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의 신지아는. 왜? 동작 전환이 느리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즉 김연아나 시마다마오에 비해서 이런 동작 전환의 스피드가 느리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현상을 볼 때는요. 명암을 모두 봐야 돼요. 우와 0.63 하고 끝낼 게 아니란 얘기죠. 아시겠죠? 자, 여기서 잠깐 일시정지하고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네, 돌아왔고요. 네, 자. 그리고 한 가지 좀 얘기를 더 하자면 제 블로그 이웃 중에 한 분이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셨는데 신지아의 이번 시즌 주니어 선발전과 이번 주니어 월드를 동시에 재생을 시키면서 전반적으로 안무의 디테일들이 많이 생략이 됐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거를 보면서 네, 그분 말이 맞더라고요. 실제로 안무의 디테일들이 많이 생략됐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99.9%의 선수들은 다 그렇게 됩니다. 왜냐? 시즌 초반에 프로그램을 받을 때는 그 안무가들의 예술혼이 담긴 동작들을 그대로 배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걸 배워서 다 그대로 하는데 안 되거든요, 그게. 그걸 다 하면서 점프 클린, 프로그램 클린, 그게 안 돼요, 잘. 결국 시즌이 점점 흘러가면 특히나 4대륙이나 올림픽, 월드가 되면 당장 성적이 중요하거든요. 당장 성적은 뭐에 달려 있습니까? 점프에 달려 있어요. 그럼 점프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점프를 잘 뛰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싶으면 안무는 생략되어 가요. 원래. 다만 그것이 얼마나 심하냐 덜하냐의 차이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이제 카메라에 비유를 하면 되는데 처음에 안무가에게 안무를 받을 때는 우리가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을 때의 첫 번째 원본, 로우 파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로우 파일이 용량이 크기 때문에 JPG로 손실 압축을 하는 거죠. 압축을 하고 용량을 줄이는데 우리 인간이 크게 느끼지 못하는 디테일들 일부분들을 조금씩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화질에 약간의 손실을 입지만 눈에 너무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잘라내는 거예요. 그런 손실 압축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여기서 트랜지션을 없애서 도약 포인트가 빨라지고 펜스와 거리가 늘었다고 했지만 이거 말고도요. 곳곳에서 지난번에 비해서는 펜스하고의 거리에서 여유가 생겼어요. 예, 여유가 생겼다는 점. 그걸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얘기했듯이 아까 그 발뒤꿈치가 돌아가는 문제가 여기선 해결이 돼 있었죠. 그 증상이 안 나왔죠. 그 다음에 상체가 덜 누웠죠. 그죠?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을 한번 중점적으로 살펴보자고요. 네. 하나씩 가봅시다. 자, 요거 한 번 더 보고 갈게요. 자, 네. 여기서 뭐 어쩌고 저쩌고, 예, 하여튼 생략되고, 네. 네. 여기서 원래는 이게 돌리면서 내려올 건데 안 돌리고 내려와서 그대로 요렇게 빠져주죠. 네, 요렇게 빠져주고 상체 안 누웠고요. 네. 예, 연결 토룹은 사실 점프 높이가 안 나와요, 얘가. 그리고 그래도 회전 속도로 채웠죠. 왜냐하면 김연아 같은 경우는 이 연결 트리플 토가 아마 15프레임인가? 14프레임이 넘어가거든요. 채공 시간이 긴 대신에. 어쨌든 여기서 근데 잘 보면 이 토룹은 돌아갔죠. 토룹은 돌아갔어요. 앞에 러츠는 안 돌아갔는데 이 연결 토룹은 보면 여기서 팩 돌아가죠. 이렇게. 예, 돌아갔죠. 필요 이상으로. 근데 이거는 연결 점프니까 괜찮다고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 쇼트에서 더블 악셀입니다. 요 더블 악셀. 네. 네. 프리로테를 많이 안 했어요. 왜냐면 더블 악셀은 어차피 회전이 넘쳐나는 점프이기 때문에 프리로테를 많이 돌릴 필요도 없어요. 자, 그리고 다리를 쭉 뻗어주는 형태도 아니에요. 사실 신지아는. 그렇다고 러시아 애들처럼 획 감아 돌리면서 엉덩이를 뒤로 빼는 형태도 아니고요. 그냥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김연아도 이거에 가깝죠. 자, 여기서 좌우 다리가 많이 안 벌어져요. 왜냐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김지우가 이 좌우가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이 자세에서. 그러니까 점프라는 게 이 얘기를 좀 하고 가야겠네. 자. 이 칸칸이 다 1회전이라고 칩시다. 1회전이라고 쳐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부터 가면 3회전, 여기서부터 가면 4회전이고요. 여기서부터는 가면은 이게 트리플 악셀이겠죠. 자,
그럼 트리플 악셀이라고 했을 때 보통 제가 요 구간을 재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가 3.5니까 자, 그러면 제가 회전을 재는 표본 구간은 여기인데 러시아 애들의 그 점프 메커니즘은 뭐냐면요. 이 구간뿐만 아니라 이 앞 구간에서의 회전 속도도 챙기겠다는 거예요. 러시아 애들의 자세를 잘 보면 요 구간, 요 구간, 요 구간에서 요 구간에서 많이 안 벌어지고 요 구간에서 빨리 자세를 모으면서 이쪽 구간으로 갈 때 회전력의 손실을 줄이겠다라는 마인드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뚜베네의 점프 자세가. 그래서 걔네들 점프가 그런 식인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기반을 하기 때문에 똑같이 비비고 똑같이 룹 변형인데 우리 애들보다 회전이 빠른 거예요. 뚜베네가. 그냥 뚜베네를 그냥 약물, 양산형 이렇게 치부하기 시작하잖아요. 걔들의 장점을 우리 애들이 못 배워요. 그리고 그런 애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 일부가 김유재, 김유성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쌍둥이들이 회전 속도가 빠른 겁니다. 좀 뭘 좀 알고 짓거려. 알고. 자, 다시 돌아가서. 어쨌든 김지우는 회전력에 대해서 공중 자세가 좀 문제가 있어요. 아, 어쨌든 자, 여기서는 지금 신지아를 다시 좀 봅시다. 자, 이 도약 방향을 다시 좀 가볼게요. 자, 여기 빙판이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여기서 자, 1로 갔죠. 1로 갔는데 6시를 못 갔죠. 그죠? 한참 여유가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1로 갔으니까 지금 한참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요거니까. 근데 이게 팩 돌죠. 이렇게. 이게 팩 돌아가지고 요렇게 갔어요. 그 다음에 다시 요렇게 가죠. 네. 이 더블 악셀은 날이 뒤틀어졌다. 그러니까 제가 이 앞에 트리플 플립에서 그 부분이 해결됐다라고 한 거는 그때 그런 거지 이 모든 점프가 다 해결된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잘 보면 이 경우가 이건 아무래도 좀 습관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지금 무릎이 요 안쪽에 있을 때 여기서 다리를 빨리 풀면서 이 무릎이 일로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이게 남아 있으면서 어깨가 풀려야 되는데 무릎이 이렇게 들어오죠. 이쪽으로. 예. 잠깐 들어왔어요. 예, 들어오죠, 지금 이렇게. 예. 이건 습관이에요, 습관. 지금 펜스하고는 거리 여유가 있어요. 있는데도 이게 좀 습관처럼 나온 거예요, 지금. 예. 그 다음 러츠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여기선 잘 안 보이는데 안타깝네요. 예. 안타까운데 자, 여기서 이 무릎을 보면 지금 이건 제가 직캠을 봤는데 잘 됐어요. 예, 여기서 쓰지 못하지만 60프레임 직캠 영상을 봤을 때 잘 됐다라는 거. 네.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프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지, 잠깐만. 이거 느린 화면에선 잡혔으려나? 네, 느린 화면을 볼까요? 자, 느린 화면을 보면 여기선 보이네. 네. 자, 띄어서 네. 자, 진행 방향이 요 방향인데 약간 6시에 못 뜨게 들어왔죠? 여기서 보면은 네. 여기서 네. 안 돌아갔죠. 무릎이 빠져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죠. 네. 오케이. 좋았어. 네, 어쨌든 쇼트의 경우는 더블 악셀을 빼면은 그 발 뒤꿈치 돌아가는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 자, 이번엔 프리로 갈게요. 프리의 더블 악셀은 어떤지 볼까요? 내가 참 정신이 없네. 자, 상체가 누웠는지 안 누웠는지도 봐야 되죠. 자, 더블 악셀의 경우는 네. 상체 안가 뭐 그리 뭐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정도는 연결 점프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누워 보이지만 상관이 없는 거고 이 러츠는 네, 상체가 안 누웠어요. 네. 프리로 갈게요. 자, 이제 프리의 더블 악셀 가면은
여기서는 네. 이 지금 거의 6시에 가깝거든요. 예, 그런데 안 돌아가고 빠져주죠. 네. 프리에서는 더블 악셀 괜찮았습니다. 상체가 안 누웠지 아까? 상체가 안 누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룹이죠. 예. 룹인데 네. 여기서 발 뒤꿈치가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네, 안 돌아갔고요. 안 돌아가서 빠져줬고 상체도 안 누웠어요. 전반적으로 괜찮았죠. 지금 프리는. 살코고 네, 이것도 한번 봅시다. 아, 이거는 조금 돌았어요. 돌아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가 다시 이렇게 됐거든요. 네. 네. 문제가 살짝 있었어요. 그리고 상체가 살짝 뭐 어쨌든 자, 이 네 번째 점프인 이 플립이 펜스하고의 거리가 원래 여유가 있는 점프였나? 갑자기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 경우가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점프들이 그동안 이번 시즌 들어서도 채공 시간이 잘 나왔습니다. 0.59 이상씩은 나와줬거든요. 대체로. 자, 보면 자, 네. 아, 그리고 여기서 플립을 뛸 때 자, 김지유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뭐 신지아가 완벽하게 인엣지를 잘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턴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발 뒤꿈치가 이쪽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신지아는 보면 살짝 이 발 뒤꿈치를 요로 빼주죠. 왜? 몸의 중심과 날과의 간격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네. 뭐 더 이상의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뜨고요. 자, 네. 이것도 6시에 조금 모자란 정도거든요. 도는지 안 도는지 네, 안 돌았어요. 안 돌고 빠졌습니다. 근데 조금 위험했어요. 조금 위험했어요. 그리고 상체는 네, 이 정도면은 선방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확실히 펜스와의 여유가 있으니까 스탯이 괜찮아요. 근데 신경 쓰이죠. 이 회전 소요 프레임이 플립에서 13.2 정도로 제가 보는데 원래 플립은 룹과 함께 12.8에서 13이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좀 느려졌고 지금 이 6번째 점부터 13.5 정도까지 느려지는데 뭐 계속 한번 영상을 봅시다. 아, 그리고 있잖아. 이거 틀리는 게 이런 더블 점프에서는요. 김연아도 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제가 트립 잡지는 않아요. 그러나 트리플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자, 다음에 이거는 이제 5번째 러츠입니다. 5번째 러츠의 경우도 잠깐만요. 그냥 이렇게 봤을 때 펜스와의 거리에는 여유가 있어 보이죠. 자, 펜스와의 거리가 여유가 있다는 걸 전제로 보자면 아웃 엣지 맞고 네. 그 다음에 자, 이 경우도 6시에 조금 모자라게 날이 내려왔어요. 틀어지나 안 틀어지나? 네, 안 틀어지고 요렇게 빠지죠. 네, 빠지고 상체도 좀 상체는 아, 조금 아쉽네. 예. 확실히 이런 부분이 시마다마오보다 좀 떨어져요. 예. 이게 뭐라고 할까? 좀 덜 높긴 했지만 네. 어쨌든 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문제의 6번째 점프인데 이 점프는 어쩔 수 없이 펜스와 가깝게 형성이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보면 딱 펜스 근처에서 뛰잖아요. 이 플립을. 그죠? 예. 근데 이 경우는 이상하게 채공 시간이 안 나왔어요. 뭐 사실 그동안 평균적으로 나왔던 수치에 가깝거나 오히려 잘 나온 편이긴 해요. 냉정하게 말하면. 헌데 0.0, 0.59 나오고 7번째 점프도 0.59인데 6번째 점프가 0.565, 0.57인 게 이상하잖아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때보다는 이때가 더 힘이 빠져 있을 텐데, 오른쪽 다리가. 근데 이쪽이 더 안 나와요, 채공 시간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지금. 확연하게. 회전 속도마저도 느려요. 회전 속도마저도. 이건 뭐냐면 그냥 도약 자체가 정상적으로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것들에 비해서. 네. 그리고 우연하게도 펜스와 가장 가깝게 형성되는 점프예요. 이게. 그리고 쇼트에서의 그 결과.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그리고 또 하나 더 문제가 더 있죠. 이 점프는 자,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획 돌아가죠. 지금 이 발뒤꿈치가. 네. 이 신지아의 고질병이 여기서는 아예 대놓고 나왔어요. 왜일까? 펜스와 가깝기만 하면 이런 문제가 계속 나와요. 펜스와 가까우면. 이건 신지아가 펜스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저는. 이런 모습이 자꾸 나오니까. 네. 이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은 그래도 여유 있어요. 이 정도면. 왜냐하면 지금 필살 날비 틀기를 했잖아요. 지금. 필살 날비 틀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틀어지면 안 되는데 무릎이 획 열로 들어오고 발뒤꿈치가 이렇게 돌아나가죠. 예. 그리고 펜스에서부터 멀어지고 싶다는 느낌으로 들잖아요. 이게. 그리고 상체가 누워요. 지금 다른 점프들에서 상당히 완화되거나 해결된 것처럼 보였던 현상들이 펜스와 가장 가까웠던 이 점프에서 그냥 한 번에 다 나오고 있어요. 상체 눕고 발뒤꿈치 돌아가고 딱 다 나옵니다. 심지어 점프 스탯도 안 좋아요. 채공 시간도 가장 떨어지고요. 회전 속도마저도 느려요. 이거는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진짜 경로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이 점프의 동선이 기본적으로 뭔가를 뭐 많이 해서 어쩌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 트랜지션 때문이 아니고 그냥 경로 자체가 짧아요. 이동 경로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마지막 7번째 점프인 러츠입니다. 단독 트리플 러츠. 네. 이 경우도 정면에서 보니까 네. 딱 봐도 토픽 됐을 때 아웃 엣지죠. 네. 그리고 떴어요. 그리고 자, 여기서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죠? 이쪽으로 가는데 내려왔을 때 6시를 좀 못 들어오게 내려왔죠. 여기서 탁 돌렸을 적에 발뒤꿈치가 안 돌아가고 커브를 그리고 빠지려다가 말았죠. 그러니까 이게 이 커브가 좀 더 여유 있게 크게 돌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짧게 돌리려고 했어요. 짧게 돌리려고 하니까 다시 약간 이랬죠. 예. 이런 게 조금 아쉬워요. 아쉽고 그러나 상체가 안 누웠고요. 상체는 버텨줬고. 예. 어떻습니까? 사실 뭐 이 앞에 요거에서 너무 많은 설명을 하려 했는데 여기서 할애하는 내용들을 알지 않고는 이 부분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종합선수권때 이 발뒤꿈치 돌아가는 문제를 지적하긴 했지만 고치지 말라고까지 했잖아요. 제가. 왜냐면 저거 고치다가 어설프게 하면 랜딩이 망가질 것 같았거든요. 저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보면 전반적으로 조금씩 뭔가 나아져가는 모습은 보였어요. 그 부분을 상당히 해소되는 듯한 모습이 보였는데 물론 이것이 팀과 선수가 의도해서 고치려고 해서 고쳐진 건지 아니면 그냥 트랜지션 하나 없애고 펜스와의 거리의 여유가 생기고 심리적으로 틀어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서인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단지 현상을 얘기할 뿐이에요. 여전히 습관대로 획 돌아가는 문제도 있긴 했지만 굉장히 양호했고 그러나 아예 드러내고 문제가 나왔던 게 여기 6번째 점프인 펜스와 가장 가까웠던 요것이었고 점프 스탯도 채공시간 회전 속도가
모두 나빴습니다. 저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 이제 신지아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명확하죠. 스케이팅에서의 여러 가지 동작 전환, 스피드를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요, 그 부분의 스피드를 올리게 되면요, 점프 컨시가 나빠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왜? 느린 스피드 하에서 중심을 충분히 잡을 시간을 가지고 점프를 들어갔어요. 그동안의 신지아는. 근데 그 부분을 빠르게 하게 됐을 때 점프가 동작이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번 주니어 월드 같은 경우는 당장의 성적을 내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죠? 이런 대회에서는 그런 짓을 못해요. 안무를 생략하든 트랜지션을 생략하더라도 점프를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랑프리는 좀 다르죠. 사실 제가 이혜인 이야기를 할 때도 그랬지만 뭔가를 수정을 하고 그것을 실전에서 테스트를 하려면 그랑프리에서 해야 돼요. 왜? 말아먹어도 그랑프리에서 말아먹어야 돼요. 중요한 건 4대륙과 월드니까. 중요한 건 랭킹전과 종합선수권이니까. 말아먹을 거면 챌린지나 그랑프리에서 인 거죠. 예. 그래서 대부분 챌린지나 그랑프리 때 성적이 안 좋던 선수가 랭킹전부터 오히려 좋아질 수도 있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뭔가 실험적인 걸 했다가 당장의 성적을 위해서 원래 하던 대로 해서 당장 성적을 내는 그런 경우가 자주 있거든요. 네. 어찌됐든지 간에 신지아의 약점들, 그러나 부분들이 많이 좋아진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봤고, 피지컬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에서 좀 뭔가 올가미에서 벗어나니까 더 좋아진 부분, 수치적으로도 확인이 되죠. 저는 정말 여기서 가장 놀랐던 게 뭐냐면 이 0.63이고요. 그 다음 놀란 게 이 7번째의 0.59예요. 지어 짜서라도 이 숫자 나올 수 있는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김지유, 예, 러츠에서 0.58 이미 나왔었으니까 조금 더 지어 짜면 나올 수 있겠지. 그 다음 이혜인은 0.6초도 넘길 수 있으니까 지어 짜면 아우데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김채원이 0.58 정도인데 최대 정말 지어 짜면 0.59 나올지도 모르죠. 뒤에 점프들 신경 안 쓰면. 김예림은 안 되고요. 유영도 안 되고요. 그럼 누가 있지? 김유성, 김유재도 러츠에서 이 0.59 안 나옵니다. 트리플 악셀도 0.57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러츠가 어떻게 0.59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지금 신지아는 그걸 7번째 점프에서 뛰었어요. 제가 괜히 신지아가 국대 여신 중에서 피지컬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죠. 제가 다 했던 얘기들이잖아요. 잠깐만요. 예. 사실 참 저는 뭐라고 할까, 더 이상 좋아지기 힘들겠다 생각하고 신지아를 좀 놓아주려고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이 정도까지 성장해줬으면 잘했다. 예. 그리고 이제 신지아를 좀 다루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뭐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조금씩 더 나아지려는 노력이 눈에 보여요. 아니, 그러니까 노력이 눈에 보인다라는 표현보단 노력의 결과가 보여요. 다른 선수들도 다 노력하겠죠. 그 결과가 눈에 안 보이니까 문제지. 그리고 뭔가 나아진 것도 보였고. 근데 여러분들 이걸 잘 알아야 돼. 신지아 주니어 3년 차입니다. 주니어 3년 차인데 아직도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고쳐야 하고 있어요. 고치고 있어요. 한국 에이스가. 시마다마오의 굳이 얘기하면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시마다마오는 주니어 1년차 때 이미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노비스 때 다 해결하고 국제 무대 나온 거예요. 지금 신지아는 3년 동안 계속 고치고 있는데 시마다모는 이런 문제 자체가 애초에 없어요. 그 격차를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피겨를 볼 줄 아는 사람일수록 시마다마오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어떤 의미에서 보면 괴물이에요. 그게 그냥 점프 높이가 엄청 높아서가 아니에요. 사실 시마다마오의 트리플 점프 높이는 형편없어요. 신지아보다 훨씬 점프 높이가 낮아요. 근데 가산점 어떤가요? 가산점 큰 차이 없죠. 신지아가 트리플에서 가산점을 조금 더 받는다 치더라도 생각만큼 차이 없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점프 높이로 가산점 주는 게 아니니까. 물론 점프 높이도 가산점의 한 요소일 뿐이죠. 시마다마오는 다른 문제들이 깔끔하거든요. 약간 소름 돋을 정도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신지아가 계속 노력하고 있고 그것이 결과가 나온다는 거. 우리가 그 부분을 박수 쳐줄 수는 있는데 시마다마오는 무서운 아이예요. 제가 신지아에게 행운이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26년 올림픽에 러시아가 못 나오고 시마다마오가 못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신지아는 행운이라고 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시마다마오가 26년 올림픽 나온다? 메달 색깔 다 바뀌는 거예요. 다른 애들. 메달 딸 수 있는 애가 한 명 줄어드는 거예요. 그건.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우리 나이로 치면 시마다마오가 중1 때 주니어 1년 차로 나왔죠. 그럼 6학년 때 문제 다 해결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요. 김지유, 허지유, 장아린 5학년 말쯤부터 허겁지겁 팀에서 갑자기 손대는 게 보여요. 김지유는 그것마저도 손 못 대고 있었고 허지유, 장아린 과연 걔네들 엣지 교정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때 했을까요? 내가 보기에는 5학년 말쯤부터 허겁지겁 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자잘한 문제들이 있죠. 그거 6학년 때 본격적으로 막 손을 댄 것 같아, 각 팀에서. 허지효나 장아린이나. 근데 시마다마는 애초에 그럴 일이 없었을 거라는 거죠. 처음부터 제대로 돼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쟤는 지금 트리플 악셀하고 쿼드토만 안정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트리플이 안정돼 있으니까, 탄탄하니까. 그런데 트리플조차도 탄탄하지 않은 김유재, 김유성이 트리플 악셀 어쩌다가 랜딩한다고 해서 제가 우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피겨란 건 그런 거예요. 기본이 튼튼하지 않은데 트리플 악셀 하나 반짝 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어쨌든 신지아 전반적으로 지난 대회에 있었던 실질적인 문제들을 일부 해소시켰고 좋아진 부분도 있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점프에 힘을 더 많이 주고 채공 시간들이 좋아진 만큼 회전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려진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건 뭐냐면 회전 속도에 기반하기보다는 좀 더 점프 높이에 치중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 말은 트리플 악셀은 안 뛸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의미는 트리플 악셀이 계획에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또는 트리플 악셀을 뛸 거라고 한다면 그것과 상충되는 결과죠. 네. 신지아 편은 여기까지 할게요. 어쨌든 신지아의 이번 은메달은 사실 지난번 두 대회의 은메달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고 생각돼요. 저는 실질적으로 금메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왜? 시마다마오는 인정하고 저는 논외로 뺄 거거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